작은 피가 맺히는 순간 현빈의 손이 반사적으로 공주와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공주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현빈도 멎었습니다. 잡아놓고 놓아야 한다는 걸 동시에 아는 사람의 손. 그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괜찮아요까지 나오기 전에 현빈은 말을 끊고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잡은 게 들킨 것처럼요. 그 짧은 순간이 공주아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지금부터 달빛 드라마 상상 TV.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성미 박사 모델건 멈춥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황보혜수의 목소리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말투는 평소처럼 가볍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는데 그 한 문장만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혜수는 태블릿 화면을 한 번 넘기고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양 이사님 지시예요. 공모전 끝날 때까지는 모델 쪽은 건드리지 말자고요. 공주와의 손끝이 딱 멈췄습니다. 한성미 이름이 후보로 뜨던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이미 불편했는데 멈춘다는 말이 떨어지자 그 불편함이 곧장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빈이 그때 분명 말했거든요. 공주아가 만든 옷을 한성미가 입고 걸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잠깐이나마 공주아를 들뜨게 했다는 사실이 공주아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들뜬 자신이 싫어서. 혜수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곧바로 공모전 일정으로 넘어갔고 팀원들은 체크리스트를 적고 마감 날짜를 확인하고 이번엔 진짜로라는 말을 서로에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주아는 자꾸 그 첫 문장만 머릿속에서 되감겼습니다. 멈춥니다. 양 이사 지시예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공주아는 현빈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는 순간 마음이 먼저 튀어나올까 봐서요. 대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한번 누르고 숨을 고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온정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주아야. 한성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붓고 멍든 눈두덩이 탓인지 말끝이 평소보다 더 짧았습니다. 짐 싸고 있다. 내 할머니가 오늘 당장 방 보러 가자신다. 공주아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사가 결정이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엄마 어디로? 모르지. 알아보는 중이야. 근데 한성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멈춘 뒤에야 겨우 내뱉었습니다. 집이 우리가 보고 나면 하루 만에 빠지네 자꾸. 공주아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복도 끝 창가에 양현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눌러져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더니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지금은 공모전부터요. 통화가 끝난 순간 현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아를 봤습니다. 둘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공주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요즘은 묻는 쪽이 더 다친다는 걸 공주아도 알았으니까요. 현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꺼내는 말이 아니라 업무에 단단히 붙여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공 팀장님, 방금 회의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공주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모전 자료 오늘 안에 1차로 정리해서 공유해 주세요. 공주아는 네 이사님이라고 했지만 그 한마디가 목 안에서 걸렸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양 이사 지시예요. 멈춥니다. 공주아는 참다가 결국 가장 안전한 말로만 꺼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는 문장. 문제 제기처럼 보이는 문장. 모델건 보류하셨더라고요. 현빈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가 다시 정리됐습니다. 마치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처럼. 네, 보류 맞습니다. 현빈은 짧게 말했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공 팀장님은 공모전에만 집중해요.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서운했습니다. 공주아가 원래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미안해요도 아니고 설명할게요도 아니고 단지 한 번만 공주아가 느끼는 실망을 알아채는 눈빛 같은 거. 하지만 현빈은 알아채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이 아니라 알아채면 자기 마음이 무너질까봐 피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현빈은 더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공주아를 공팀장님으로만 불렀고 함께 있던 공간에서도 대화를 짧게 끊었고 퇴근길에 마주치면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공주아는 압니다. 그게 일부러라는 걸. 그런데도 마음은 아는 것과 상관없이 섭섭해졌습니다. 섭섭함은 기대가 있을 때만 생기는 감정이라서요. 공주아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단 샘플을 다시 확인하고 무드를 정리하고 공모전 발표 스토리를 다듬고 밤늦게까지 팀원들 작업물을 피드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현빈이 자신을 피할 때마다 그게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버티기처럼 보인다는 것. 공주아가 그걸 알아채는 순간 더 답답해졌습니다. 버틴다는 걸 알면 그 버티는 사람을 더 외면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한편 온정에서는 이사가 말 그대로 전쟁이 됐습니다. 공정아는 내가 간다. 의사. 라고 던져놓고도 막상 집을 구하는 순간부터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펴기도 전에 가격을 올렸고 부동산은 방금 전에 다른 손님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나선에는 박스 위에 앉아 있다가 문득 멈춰서서 벽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 집에서 평생을 버틴 사람만이 아는 손길이었습니다. 이 집이. 나선애가 말끝을 삼켰습니다. 이 집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집을 버리는 거겠지. 그 말에 공정안이 더 힘이 빠졌습니다. 한성민은 멍든 눈을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사람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 양씨 집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부동산 번호를 2개, 3개로 돌려가며 통화했습니다. 네, 그 집. 공신애가 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계약하게 도와주세요. 뒤탈없게요. 양동익은 옆에서 못마땅한 얼굴로 씹었습니다. 야,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써야 돼? 공정안이 간다는데. 차세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신경 써야죠. 공씨 집안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떠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또 부딪히면 그 후 폭풍은 온정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양동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공모전 회의 날. 공주아는 발표 자료를 넘기다가 아주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실수처럼 보일 만큼 짧은 멈춤. 공주아가 흔들릴 때는 큰 티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손끝이 조금 느려지고 숨이 아주 얕아집니다. 그 순간 황보혜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양 이사님은 외부 일정 때문에 잠깐 빠집니다. 공모전 회의는 그대로 진행해요.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얇게 긁었습니다. 빠진다는 말. 요즘 현빈은 늘 그렇게 피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정에서는 또 일이 터졌습니다. 공씨 집안이 겨우 잡아둔 집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안으로 계약금을 못 넣으면 다른 분이. 공정안이 전화를 받다가 뭐라고 를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나선에는 그 말만 듣고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려 한다는 걸. 같은 시각 양동익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부동산 번호였습니다. 원장님, 그 집 공신애가 보고 간 집 말인데요. 계약이 들어갔어요. 양동익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또 누가? 모르겠는데 현금으로. 그 순간 차세리가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가 떠난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군가 자꾸 공신의 이사를 막는 것 같아요. 양현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빈의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공주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 공모전 샘플 오늘 밤에 최종 확인 가능하세요?
양현빈은 한참을 화면만 봤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는 손이 메시지 하나에 다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빈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공주와는 더 씩씩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씩씩함이 현빈에게는 가장 아픈 장면이 될 거라는 걸. 현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갈게요. 보낸 뒤에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갈게요 라는 세 글자가 일로만 갈 수 없을 것 같은 세 글자였으니까요. 저녁 공모전 준비실. 디자인팀의 샘플이 걸린 행거가 줄지어 서 있었고 바닥에는 원단 조각과 실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한쪽에서 프린트를 정리하다가 공주화를 흘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야, 오늘 네 표정 하루 종일 너무 딱딱해. 공주화는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양현빈이 들어왔습니다. 현빈은 들어오자마자 공기부터 읽었습니다. 공주화의 얼굴, 준혁의 말 끊는 타이밍, 테이블 위에 메모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로만 들어왔습니다. 샘플부터 볼게요. 공주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님. 그 호칭이 목 안에서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요즘은 자꾸 이사님이란 말이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현빈은 옷의 봉제선을 따라 손끝을 움직이다가 아주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참느라. 공주화는 그 숨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은 공모전이 먼저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공주화가 핀을 꽂다가 손끝을 찔렀습니다. 작은 피가 맺히는 순간 현빈의 손이 반사적으로 공주화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공주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현빈도 멎었습니다. 잡아놓고 놓아야 한다는 걸 동시에 아는 사람의 손. 그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괜찮아요까지 나오기 전에 현빈은 말을 끊고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잡은 게 들킨 것처럼요. 그 짧은 순간이 공주화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잡혔다가 놓였으니까요. 공주화는 피를 닦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늘 있어요. 그 말이 일의 말 같아서 현빈은 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온정 번호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현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으로도 공주화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현빈의 낮은 목소리. 네, 아버지. 지금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현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이성을 붙잡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분위기를 환기하듯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현빈은 웃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말만 꺼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적인 질문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혁은 네 하며 멋쩍게 웃었고 공주화의 손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샘플을 마네킹에 걸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몇 차례의 업무적 논의 후 공모전 준비가 거의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걸로 가시죠. 현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걸로 갑시다. 늦은 시각 준혁이 먼저 짐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야, 나 먼저 간다. 이사님도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준비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옷걸이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고 바늘통이 가만히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공주화는 한 번도 현빈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사님. 현빈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 팀장님.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호칭을 골라 쥔 대화였습니다. 공주화가 먼저 불을 끄려는 순간 현빈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공주화 씨. 공주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빈은 한 박자를 두고 덧붙였습니다. 손 다친 거 약 바르고 가요. 그 말이 업무 같아서 공주화는 더 눈이 아려왔습니다. 업무 같게 말해야만 나올 수 있는 다정함이었으니까요.
공주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순간, 정말 아주 순간 현빈이 공주와의 손끝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말이 되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접혔습니다. 그날 밤 현빈은 차에 타고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공주아가 모델 보류 소식을 꺼낼 때의 표정, 핀에 찔린 손끝을 잡던 자신의 손, 전부 한 방향으로만 모였습니다. 내가 멀어져도 공주아는 더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근데 난 왜 그게 이렇게 헛헛하지? 헛헛함은 사랑을 들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현빈은 더 힘들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빈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공주와의 메시지. 오늘 고마웠어요. 딱 그 한 문장. 현빈은 답장을 쓰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 지웠습니다. 끝내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인데. 말이 차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빈은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숨길수록 더 커진다는 걸. 그리고 결국 문자 답장이 아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연결음. 공주아 어디야? 양현빈은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행을 예약해 주세요.